조수종이 꿈꾸는 정의롭고 원칙이 살아있는 대한민국.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돌려보고 비틀어보는 오늘의 이슈. 이종훈의 뉴스 측면 승부. 네, 조금 전에 강훈식 대변인과 인터뷰하다가 여론조사 결과를 말씀드렸었는데 이 부분을 제가 깜빡 잊어버렸습니다. 리얼미터 조사 결과 5월 29일부터 6월 2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27명 대상으로 응답률 6.0%,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9%포인트였고요. 갤럽 조사 결과는 5월 30일에서 6월 1일 사이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응답률은 19%,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은 19% 기록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고요. 자, 오늘 한 가지 이슈 또 비틀어보고 돌려보는 이종훈 박사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무슨 이슈입니까? 치킨 런. 닭이 뛰는 겁니까? 닭이 탈출하는 그 예전에 애니메이션 만화 영화 있었습니다. 예, 있었습니다. 예. 양계장 닭들이 이제 도살 위기에 처하자 탈출하는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지금 AI 때문에 그러시군요.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닭들의 심정이 그렇지 않아요. 지금 닭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계란값 또 오를까 걱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미 역대 최대 규모 살처분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난 4월까지, 그러니까 지난해 11월 달에 발생해서 뭐 5개월이 채 안 되는 동안에 사실은 가금류가 거의 3,700만 마리 이상. 이야. 이게 역대 최대 기존 기록이 2014-15년 사이에 1,937만 마리가 이 살처분이 됐었는데 거의 2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제 추가로도 더 발생하게 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이번에 지금 그래서 겨울 내내 치킨값도 인상됐고 요즘 치킨값 2만 원 기본 아닙니까? 그리고 계란값도 인상이 됐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더 지금 오르게 생겼어요. 이게 서민 식사거든요. 밤참이면서. 그렇죠. 그래서 선진국일수록 특히 계란값은 굉장히 싸게 유지한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세계 10위권의 경제가 어떻게 3,800마리가 살처분되도록 놔두는 그런 나라가 되는지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사람도 하루에 45명씩 스스로 목숨을 잃는다고 하는데. 그런데요. 그러니까 똑같은 시기에 지금 그 AI가 발생한 일본에서는 110만 마리만 살처분을 그렇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비교를 하면 무려 우리가 34.55배나 살처분을 많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하고 비교하더라도 우리가 정말 이렇게까지밖에 대처를 못하나 굉장히 자괴감에 빠지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고변성 여부에 대해서 아까 발표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오늘 발표했죠? 예,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북 군산에서 일단 시작이 된 걸로 추정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번에 최초 의심 신고를 한 제주시 그 이호동 토종닭 7마리 규모 농가에 대한 정밀 검사를 했고 H5N8형 고병원성 AI로 확진됐다. 오늘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렇게 돼서 아마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위기 경보도 심각으로 지금 이제 다시 올라갑니다. 이제 이런 상황이 되는 거고 H5N6형도 겨울 내내 또 이번에 또 발견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단 뭐 확실하게 지금 나온 것은 H5N8형. 아니 근데 걱정되는 게 보통 이게 이제 조류독감 그러면 겨울 철새가 날아왔을 때 감염돼서 폐사하는 건데 지금 겨울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토착화 아니겠느냐. 그런데 이게 뭐 고병원성 여부보다 오히려 토착화 여부가 더 큰 문제 아니냐 이런 지적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상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제 뭐 철새가 들어오는 겨울 봄 이때 집중 발생을 하고 이제 보통 겨울철 끝나면 뭐 그냥 이렇게 사라지는 이런 시기였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여름 아닙니까? 그렇죠. 해수욕장까지 개장을 했습니다. 그럼요. 원래는 이 바이러스가 이렇게 굉장히 높은 습도라든가 기온에 약하다라고 알려졌는데 아니라는 거죠. 뭐 농식품부 쪽에서는 순환 감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가 체내에 머물다가 다른 개체로 순환기를 통해서 옮겨간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건 사실은 더 심각한 얘기예요. 인체 감염도 될 수 있다라는 얘기나 다른 중국에서는 인체 감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H5N8형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H5N6형의 경우에 그랬고 또 H5N9
살짝 비켜가는데요. 네. 그 유형들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국하고 대만에서 실제로 이제 감염돼서 사망한 사례가 좀 나오고 있는데 네. H5N8형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난 겨울에 발생한 그 조류 인플루엔자 중에는 네. H5N6형도 일부 부분적으로 발견이 됐거든요. 그런데 네. H5N6형의 경우에는 중국에서 실제로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2014년 16년 사이에 네. 17명이 감염이 됐고 그 가운데 10명이 사망. 그러니까 이제 치사율이 높은 겁니다. 그러네요. 자, 그래서 뭐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H5N8형만 확인이 됐는데 네. H5N6형이 또 고병원성으로 확인이 되면서 예. 이게 또 확산이 되면 인체 감염 우려가 고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17명 감염 중에 10명이 사망했으면 치사율이 60%가 되는데요. 그렇죠. 예. 네. 이게 지금 어디 안전처에서 관할합니까? 어디서 이걸 지금 문제를 다룹니까? 이 문제는? 농림수산식품부죠. 예. 예. 그래서 사실은 이거 누군가 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예. 그 지금 김재수 장관 아닙니까? 그렇죠. 그분 될 때부터 굉장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많았던 분인데. 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본하고 너무 격차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일본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뭐냐. 결국은 초동 대처를 잘못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후에 관리하는 과정에서도 좀 더 철저하게 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확인된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예. 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예. 그러니까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결국은 장관이 책임져야 되겠죠. 그런데 뭐 이분은 아무 얘기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 오히려 최근에는 뭐 토착화에 대응해야 된다. 뭐 이런 그 굉장히 원론적인 그런 얘기만 지금 하고 계시네요. 국정농단 문제로 탄핵이 촛불 시위로 이어진 게 지금 한 6개월 지났었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그죠? 네, 그렇습니다. 6개월 전까지 아주 위에 아무도 안 계시니까 별로 신경 안 쓰면서 그냥 사셨던 모양이네요. 대통령도 안 계시니까. 뭐 아무래도 좀 긴장감이 떨어졌던 게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제부터 지금 청와대가 예. 컨트롤 타워가 돼서 지금 관리를 하겠다고 지금 나서고 청와대가 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였습니다. 청취자가 묻고 박 박사가 전한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박 박사가 꼼꼼하게 읽고 인터뷰에서 대신 질문해드립니다. 오늘 들으신 인터뷰 방송은 YTN 라디오 곽수중의 뉴스 정면 승부 홈페이지나 팟캐스트, 팟빵을 통해 다시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방금 안내를 받으셨지만 이제 민주노총 연결을 해서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 연결을 해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서 최저임금 1만 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한번 보내주시면 제가 민주노총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과 함께 말씀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생각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왜냐 그러면 소상공인 입장에서 최저임금 10,000원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요. 뭐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경영자 총연합회 쪽에 이야기도 들어봐야 되는데 우선 민주노총과 전화 연결해서 최저임금 1만 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노동계 현안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국정자문위에 한국노총에서는 김준표 위원장 특보로 한국노총 정문주 정책본부장이 참여하고 있는데 민주노총 쪽에서도 참여하고 계십니까? 아니, 제한이 없었습니다. 제한이 없었다고요? 예, 한국노총은 아무래도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를 공식 지지 결정했던 부분이라서 이미 정부 관계가 설정됐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아, 예. 우리는 뭐 대등한 노정 관계, 노정 교섭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지 정부 이후에 뭐 사람 파견하는 방식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약간 좀 한국노총처럼 좀 사전에 문재인 대표 쪽과 좀 라인을 만들어 놓을 걸 하는 후회하는 건 없으십니까? 예. 예. 자, 이 일에 이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쪽에서 찾아오셔서 만나셨지 않습니까? 그죠? 예. 어떤 얘기를 나누셨는지요? 예, 10년 만에 정부 측과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네. 유전 정권에서는 철저하게 노동 배제, 탄압, 예. 재벌 기업 비호하는 정책을 일관했지만, 네. 그래도 문재인 정부는 노동 존중 나라를 만들겠다고 선언한 정부이기에 네. 만나는데 큰 부담과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노정관계 신뢰 소통을 다지기 위한 첫 만남이었고요. 예. 무엇보다도 민주노총이 노정교섭을 요구하면서 정부에 제기한 예. 핵심 정책 방향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하는 자리였습니다. 네. 예. 그 민주노총이 노사정위원회, 지금 현재는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라고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네. 한 탈퇴하신 지 18년 정도 되는 모양이죠? 예, 오래됐습니다. 예. 그 뒤로 이제 문재인 정부 취임 직후부터 여러 가지 비정규직 해소 등에 대한 해결 의지를 문재인 정부가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상당히 인천공항공사 방문하셔서 네.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라는 어떤 그러한 의지.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고 네. 합니다. 네. 다만, 또 특히 재개 반발도 있었지만은 재벌적인 거론하면서. 네. 성찰과 반성 촉구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전 정부와 다른 행보로 보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워낙 다양하고 복잡한 이런 부분들이 그 방식이나 내용, 독선이 한 방에 딱 일률적으로 네. 하기 쉽지 않는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공공부문이든 민간부문이든 노동조합과 사용자 측이 네. 실질적인 교섭이 전제돼야 네. 내용 진전을 가져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우리 최종진 직무대행께서 보시기에 소상공인 네. 측 입장과 대기업 입장이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민주노총도 이해를 하고 계실 걸로 보여지는데 예. 어떤 그날 만나셨을 때 좀 이 의견 교환이 있으셨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관련해서 내용적인 얘기는 크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이제 김면명 사회분과위원장하고 한정희 의원하고 이제 실무에 오셨는데 예. 저희들 최저임금 1만 원을 실제적으로 요구하지만은 반드시 또 그 함께 정부 촉구하는 것은 중소기업 어려운 에 대한 세제 혜택이라든가 프랜차이즈의 어떤 기준들이 있잖아요. 문제라든가 제가 이런 부분들도 반드시 함께해서 중소영세 상공인들이 그러면 우리만 죽으라냐 어떤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는 점. 저희들이 그런 것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이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는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과 같이 소통을 해야 되지만 또 민주노총도 한국노총도 마찬가지로 소상공인이나 다른 중소기업들과 또 소통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좀. 예, 당연합니다. 그래서 중소상공인 전체를 대표하지는 않겠지만 또 와서 함께 기자회견이라든가 토론회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가져오고 있고요. 그렇게 해오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게 좀 사회적으로 많이 안 알려져서 그런 활동을 하실 때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이런 부분들의 문제를 뒤에 있으면 정말 대토론회 그죠? 이렇게 좀 해서 최저임금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정부에서는 3년 얘기한, 우리는 지금 당장 내년부터 적용하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희들이. 그럼 왜 그 부분은 정말 중요한 사회적 쟁점이고, 의제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가서 정말 토론회, 이런 것이 참 열린 자리가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러니까요. 어떻습니까? 6월 총파업 하실 겁니까? 예정대로? 많은 우려와 또 이제 걱정들, 벌써 파업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 6월 30일 파업 하루입니다. 그리고 주로 중심이 실제적으로 비정규 대우들이거든요. 비정규 대우들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정부 들어서기 이전부터 의제가 바로 국민의 요구고 또 주체도 그래서 사회적이라는 이제 표현을 쓰는데 그렇게 우리가 정부를 지금 당장 반대한다 이런 부분들 보는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이 사실 임금 사회적 최저임금이라든가 노동조합 한 9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탄압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의 권리가 노동자의 권리가 국민의 권리고 국민의 권리가 실제적으로 저는 이 노동자의 권리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알리는 의미도 크다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우려라든가 이런 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이 노동자들의 권익과 여러 가지 복지에 대한 내용을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대기업이나 다른 일부 재벌 쪽에서 그런 것을 선뜻 알아서 미리 해결해 주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목소리를 내시는 거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랫동안 노사정위원회 앞에서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참여하지 않으신 겁니까? 참여를 거부하고 계시는 겁니까? 왜냐하면 이게 약간 좀 성격이 달라서. 예전에 참여했다가 이제 대의원대에서 이제 결정을 하지 않는 걸로 됐죠. 참여하지 않는 걸로. 왜냐하면 지금까지 노사정위원회는 사실 사용자 재벌들이 노동계 압박하는 하나의 위원회였어요. 어떤 식으로 압박을 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제
의제 자체가 역시 노동계 양보, 일관되게 이랬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이미 이제 구조도 사실 사용자 정부가 한 편이고 하니까 노동계는 들어가봐도 들러리밖에 되지 않는다는 그런 불신이 실제 이 역대적으로 보면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김영삼 정부 때 노계위라는 게 또 그랬었고 그게 날치기 총파하고 이어졌듯이 그 가장 최근에 항공노총조차도 깨고 나오는 부분들 박차고 나올 수밖에 없는 그걸 강요하는 것이 결국은 노동계약을 강요하고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사정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제 이 정부가 뭐 그런 그림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이것이 아니다라는 어떤 뭐 제도적, 내용적 이런 부분 있다면 우리 뭐 공식적으로 대의원대 이런 안에서 논의를 할 수 있겠죠. 실제로서는 이렇다는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그 정교조나 전공로 이런 쪽에서 대부분 민노총 산하의 조직기관입니까? 아니면 별도의 노동조합? 저희 민주노총 산하 16개 산별 연맹 중에 하나입니다. 정교조 공무원노조. 그 노사정위원회 자체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이견이 있겠습니다만 정부와 노동계가 직접 교섭이 좀 가능해진다면 먼저 의제에 좀 올려보시겠다는 그런 뭐 중요한 내용이 있을까요?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이번에 5월 12일 날 기자회견을 통해서 정부 공식적으로 노정교섭을 요구했는데요. 그 내용은 최저임금 1만 원, 비정규직 문제, 그다음에는 노동조합할 권리, 주로 이 세 가지가 이제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상 보장된 노동조합 설립하고 권리가 있지만 보다시피 공무원, 교사는 아직 여전히 단결 없지 않습니까? ILO 87호 단결의 자유라든가 98호 이 핵심 협약 교섭권에 관한 이런 부분들이 이미 ILO 가입 26년입니다. 91년 가입해놓고 계속 유익게 그 ILO에서 결사의 자유원회 한국 정부에 해마다 권고하는데 한국 정부는 가장 기본적인 이 권리, 핵심 협약을 규정하지 않고 있어요. 이번에도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것을 공약으로 가입한다고 얘기했고, 지난주에, 그 국제노총 사무총장, 보러 왔을 때 방문해가지고 대통령 만났을 때 이 얘기를 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미국 쪽의 자동차 노조의 지금 현황을 잘 아시고 계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철강 노조도 마찬가지고, 지금 노조의 행태도 많이 변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노조에 대한 정치 참여도 많이 변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의 노조 중에는, 자기의 직업을 대를 이어서 이렇게 물려주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 노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마 부정하기는 좀 힘드실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론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부분들이 뭐 일부 사업장에 이를테면은 아버지가 일하다가 산재로 다치거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단체가 상당수 될 겁니다. 그래서 가족들 아버지 대신에 이제 가족들 취업하는 이런 부분들은 예전에 이런 단체 회담을 맺었던 측면이 있는데 지금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학대해서 많은 공격을 하고 있는데 여기까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시간이 다음에 한 번 더 연결을 해서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최정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이었습니다. 7시 뉴스 듣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